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누구나 죽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가 있건 없건 유언장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유언장이라는 것이 효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겼을 때와 안 남겼을 때에 남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례식의 모습,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이다라는 거를 가능한 자세히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이 파트너가 있다면 업데이트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도 아직 쓰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연명치료 동의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사망할 시점이 되었을 때, 임박했을 때 나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이 이제 연명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으로. 이제 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적어 놓았고, 그래서 뭐 불필요한 CPR,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겠다, 뭐 승합제, 강압제를 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놓았었는데요. 이것을 결정을 미리 해 놓았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대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머님한테도 이걸 다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머니가 정말 나중에 이제 임종실에 들어갔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고통스럽지만 않게 해달라라고 깔끔하게 이제 본인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유언장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유언장에 대해서 되게 뭐 유언장이 있어도 뭐 직계가족에게 뭐 몇 프로 뭐 유류분을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긴 하고 그 유언장을 저희가 다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썼었어요. 썼었는데 이것이 이 친구는 유언장을 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유언 집행인으로 캔디를 임명한다. 여기까지만 쓰고 아무것도 쓰지 못했는데 이걸 가방에 넣어 놓았다가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예요. 정말 표정이 쎄해지면서 이건 뭐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언장을 못 쓴 게 너무 다행이었던 게 뭐 쓰려고 했는데 못 썼다 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희가 커밍아웃을 안 했던 상태에서 이 친구가 유언장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사실 장례식의 방향이나 어머님과 저의 관계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파트너 혈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뭐 사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혹은 그 전부터 나의 유언장부터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말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는 잘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많이 놓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을 좀 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눈 딱 감고 어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병원에 가기 시작할 때 아파서 뭐 질병을 가지게 되었을 때 뭐 이럴 때는 보호자로 움직이는 것들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뭐 사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전에는 뭐 유언장을 공증을 받아 놓는다거나 좀 더 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를 하고 이제 파트너와 뭐 정말 현실적으로는 오래 같이 함께 살고 있다면 재산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지도 사실은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진행을 해 놓아야 하는 거지구나. 우리가 아직은 어떤 법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그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속상하지만 받아들이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저 너무 뻔한 말이죠. 잘 되면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게 어디 쉬워요 말이죠. 그러게요. 어쩌면 캔디님께서도 물론 평소 관계도 있으셨겠지만 투병 과정을 또 같이 하신 게 엄청 맞아요. 엄청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게 그 친구의 아버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간병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그 간병 과정이란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셔서 좀 더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파트너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전 일면식도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뭐 제가 핸드폰도 뭐 이메일 뭐 그다음에 뭐 통장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주었는데 저한테 딱 하나 물어봤어요. 혹시 둘 사이에 뭐 돈거래? 돈 빌린 그 둘 사이에 돈거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어떤 빚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걸 궁금해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정말 가족들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공유하지 않았던 가족의 많은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뭐 나쁘게 말해서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본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지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좀 어떤 대비를 미리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도 좀 운영의 묘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캔디님이 그 어떤 장르를 원하시는지 고인의 목소리 녹음하셨다는 얘기가 또 되게 이렇게 크게 와닿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 남기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경우에는 꼭 뭐 그런 유언장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뭐 평소에 가족의 뜻을 밝혀놓거나 혹은 뭐 정식 유언장 아니라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든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고 또 파트너와의 어떤 그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둘이 문서를 잘 작업해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 이제 장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사실은 되는 부분은 주변 사람들하고 장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줘. 근데 요즘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장례식에서 음식은 비건 음식이 꼭 있어야 한다. 이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장례식에는 레이디 가가를 틀어달라. 마돈나를 틀어달라. 무지개를 달아달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대화할 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너무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아 미안하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왜냐면 요즘 장례식이 장례식장에서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동시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서 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니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장례를 치르고 싶고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어디가 정말 단체 사무실에서 따로 장례식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마련을 해야 하는 건가? 정말 퀴어하고 페미니스트다운 장례식을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고민이 사실은 돼요. 그러네요. 저도 그거 진짜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광장에서 키퍼하기보다 묘한 난이도를 가진 어려워요. 네 그렇네요. 저도 그 장례를 그때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너무 사실은 또 보내주는 사람들의 몫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떠난 후고 보내주는 사람들의 몫이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걸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또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비건 음식 같은 것은 사실 또 꼭 필요하긴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가능한 좀 다른 장례식장 혹은 그런 뭐 상조회사 이런 게 좀 있으면 참 좋겠네요. 비건식이 들어가는 장례식 음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잘 골라서 가능하고 이제 저도 다른 장례식에서 이제 비건식이 거의 나오는 장례식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건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화들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장례 문화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 만들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 지금의 뭐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해서 많은 기사, 연속 기사들도 봤었을 때 꼭 굳이 이렇게 유교적인, 관습적인,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관습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바꾸고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장례식도 최근에 이제 기사화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일본이 좀 저희보다는 장례 문화가 그런 면에서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장례에 대해서 그쪽에는 또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좀 영감을 받아볼 부분들이 있겠네요. 캔디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파트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면 이런 건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만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 파트너는 굉장히 커밍아웃을 태어나서 하지 않은 친구예요. 본인을 굉장히 숨기고 살았고 이제 사망 전에 딱 한 번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그만큼 이제 숨겨져 있는 친구인데 만약에 사실 다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면 뭔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고 이 사람이 퀴어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퀴어로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왔고 나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사람들한테 좀 더 공유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누구의.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살아생전 모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도 뭐 아까 얘기한 10년 전에 친구 장례식 때도 그 친구 영상을 틀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고 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 모습들 그런 걸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슬 이분들을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우리의 죽음이나 삶이 별개가 아니기도 하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또 그 친구를 보내줄 때 혹은 내가 갈 때 그런 것이 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장래, 이런 제도와 문화 같은 것들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조금 더 바꾸어갈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쭈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오의 지금 장례식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46인데 저는 홀릭으로 반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나의 삶을 이야기되지 않는 장례식을 치른다면 그냥 결혼 못한 철없는 아이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홀홀 단신. 그걸로 애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내 인생의 반 정도 넘는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삶을 잘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누는 것,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합의 이야기도 계속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든 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혹은 장례식에 내가 퀴어하게 보일 거라는 걸 알지만 그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 가서 나의 모습을 좋아했던 친구에게 인사를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정말 다 어렵다면 뭐 가방에 핀 하나 아니면은 머리에 핀 하나 이런 거라도 친구가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해야만 세상이 바뀔 거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해 나가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장례식이라던가 우리가 원하는
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바꿔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오늘 좀 활동가라는 직업 혹은 그런 삶에 좀 약간 감명을 받았어요. 내게 있는 어떤 불행하고 힘든 혹은 슬픈 일들을 그것대로 보고 혹은 또 그것이 바뀌어야 하는 면들을 같이 보면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꾸어 나가는 행동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 또 저희 캠페인과 또 다른 곳곳에 숨어있는 성차별을 바꾸는 활동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